왜 하필이면 그런 평범한 한국 남자란 말이냐? 미국의 한 물류업체 CEO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딸에게 던진 말이었다. 그는 딸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분노했다. 그렇게 아버지와 딸은 오랜 시간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이것은 한 미국인 여성의 이야기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용기를 내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그곳에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아버린 아버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거의 반강제로 한국으로 모시고 온다. 그리고 한국 땅을 밟은 아버지는 상상도 못할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져 있던 파산한 CEO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저는 햇살이 가득한 도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텍사스 전역에 물류 창고를 소유한 거대 기업의 회장님이셨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저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 출장은 그저 평범한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지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 부산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날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어 메뉴판이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민준 씨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영어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그런 우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식당 근처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고 식당 주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알코올 기운이 퍼지면서 저는 민준 씨에게 미국에서의 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우연히 통역을 해준 사이였지만 그날 밤의 대화는 생각보다 깊어졌습니다. 내일 돌아가시는 건가요? 민준 씨가 헤어질 때 물었습니다. 네, 아침 비행기예요. 부산의 일출을 보지 않고서는 부산을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없죠.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내일 새벽에 부산항에서 같이 일출을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벽 5시에 다시 만났습니다. 잠든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과 안개 낀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과묵하고 따뜻하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야심만만한 텍사스의 사업가들 틈에서 자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이메일과 영상 통화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점차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휴가를 내고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 휴가는 한 달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1년이 넘는 시간 끝에 그는 마침내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국으로 가도 될까요? 민준 씨의 말에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거대 물류 그룹의 CEO인 아버지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국 남자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민준 씨를 소개하던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얼굴,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눈빛.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리는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구멍가게나 운영하는 녀석을 골랐단 말이냐.
내가 너한테 시켜준 교육은 다 어디로 간 거냐? 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준 씨는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돈과 지위가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하거라. 하지만 내 축복을 받을 생각은 마라. 결혼식 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와 제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슬픈 표정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가족석에 놓인 아버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어머니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눈물을 애써 참으며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빠 마음속으로는 널 사랑하고 있단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미국의 땅을 보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으로의 비행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우리의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의 슈퍼마켓은 작았지만 그곳은 정겨운 이웃들의 대화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단골 손님들은 제 어눌한 한국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슈퍼마켓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저는 서서히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저를 위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주었고 비 오는 날에는 늘 우산을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고향을 그리워할 때면 미국 식료품점을 찾아다니며 제게 고향의 과자를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비하면 분명 작은 가게였지만 민준 씨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음식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독거노인을 위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학 재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마음은 슈퍼마켓의 규모보다 훨씬 컸습니다. 미국 소식은 가끔 어머니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의 포기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단다.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었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의 횡령과 사기로 회사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아버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단다.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강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오셨던 아버지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한 후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 아빠가 너무 안 좋은 상태래요. 제가 미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라, 혹시 괜찮다면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건 어때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온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의 기억이 늘 아버지를 괴롭히겠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아빠가 오시면 민준 씨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민준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웃어주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기꺼이 집을 내어주려는 남편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고 다음 날 저는 미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먼저 가서 아버님 상황을 보고 이곳으로 모실 방법을 찾아봐요. 장자, 공립, 갈게,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날,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고, 출발 직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당당했던 과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과연 저를 반겨주실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텍사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예전의 고급 세단은 사라지고 작은 렌터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조용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아빠 일주일째 씻지도 않고 있단다. 식사도 거의 안 하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먹지 않아. 지금이 살아닌 집에 도착했을 때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우편물은 쌓여 있었으며 희미한 먼지 냄새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을 노크하자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문을 등지고 앉아있는 아버지의 등은 낯선 사람처럼 앙상했습니다. 한때 넓었던 어깨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생기 없는 표정, 수척해진 몸, 그리고 더 깊어진 주름.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그 순간 제가 준비했던 모든 말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저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 한때는 세상 모든 것을 제게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손이 이제는 제 손 안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그저 아버지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하지 않고 커피만 마셨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제대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한국에 가요. 거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갈 이유가 뭐냐? 네 남편 사업이나 도우라는 거냐? 그 말에 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빠?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민준 씨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를 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희 집이 작지만 아버님께서 머무실 공간은 충분합니다. 언제든 오셔서 함께 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에 무언가 동요가 일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오랜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뭘 해서 하루를 보낸단 말이냐? 아버지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이 여정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깨어 있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출국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보자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배려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은 부산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민준 씨는 아버지를 위한 방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심지어 미국식 침대와 책상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서며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나와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저는 매일 아침 미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베이컨, 계란, 토스트, 그리고 커피.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와 비슷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슈퍼마켓 구경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비록 작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슈퍼마켓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진열된 과일과 채소,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들, 그리고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들. 이 작은 슈퍼마켓이 아버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작지만 알찬 이 공간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을까요? 슈퍼마켓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그것은 슈퍼마켓의 배치도였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아버지는 황급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갈 무렵 어느 날 민준 씨가 기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결심했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지. 민준 씨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슈퍼마켓의 창고를 확장하고 본격적으로 물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저희 슈퍼마켓의 SNS 계정이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슈퍼마켓의 특산품 몇 개만 판매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정식 납품업체로 계약을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의 묵묵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민준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슈퍼마켓 규모로는 그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창고도 확장해야 하고 물류 시스템도 전부 새로 구축해야 해. 저는 민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기회였고 저는 남편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바로 아버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 씨는 슈퍼마켓 옆 창고를 허물고 확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공사 현장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직접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스템 구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민준 씨는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그리고 계획을 세우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빠, 민준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왜 도와주냐. 내 사업은 이미 망했어. 더 이상 조언해 줄 것도 없다. 그 말에 실망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 씨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외람된 부탁인 줄 알지만 물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의 경험은 저희에게 큰 자산입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를 잠시 바라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몸도 안 좋고 머리도 예전 같지 않다. 너희에게 짐만 될 뿐이다. 하지만 민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예전처럼 거창한 규모가 아닙니다. 물류의 기본적인 부분만이라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딱 일주일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 얼굴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딱 일주일만 돕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약속이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치유와 우리 가족의 화합에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매는 넥타이 모습이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과거에 위풍당당했던 CEO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민준 씨가 함께 슈퍼마켓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가족에게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집중하는 눈빛. 저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창고에 첫 발을 내디딘 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마주한 아버지의 눈에 작은 호기심이 스쳤습니다. 민준 씨가 정중하게 창고의 현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부터 보자. 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창고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둘러보기만 하던 그의 걸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졌습니다. 창고의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구조는 완전히 잘못됐어. 동선이 너무 복잡해. 첫날은 그렇게 창고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평소보다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집중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민준 씨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본 창고 재배치 계획이다. 한번 검토해보게. 민준 씨는 놀라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밤새 그린 창고 설계도였습니다. 민준 씨는 도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구조대로라면 작업 효율이 30% 이상은 오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잠시 자신감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창고 개선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배치부터 물류 동선,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미국인 남자를 경계하던 직원들도 아버지의 전문성이 드러나자 점차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있는 선반은 동선을 3배로 늘리는 꼴이다. 전부 바꿔야 한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 씨의 허락하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대로 선반이 재배치되자 작업 동선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동 시간이 줄고 효율이 오르자 직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한 직원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실장님이라는 호칭에 아버지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옅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직원들은 아버지를 실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창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동선, 체계적인 재고 관리, 심지어 직원들의 근무 환경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일주일의 마지막 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아직 물류 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돕도록 하지. 아직 할 일이 많아.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에 몰두하면서 아버지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끔 창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플랫폼에서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물량에 민준 씨는 당황했지만 아버지는 침착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아버지의 말대로 첫 주문은 효율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주문량은 점점 늘어났고 슈퍼마켓의 매출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조언자가 아닌 사업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늘 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마켓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플랫폼에서 갑자기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싶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민준 씨는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하기에는 너무 큰 기회인데 현재 저희 역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문제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우선 창고 공간 확보가 먼저다. 그날 밤부터 아버지와 민준 씨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텍사스에서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확장 방안을 제시했고, 민준 씨는 그것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율했습니다. 두 남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한 덕분에 늘어난 물량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슈퍼마켓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지역의 중소기업 성공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민준 씨는 아버지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저와 함께 인터뷰에 응해주세요. 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준 씨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응했습니다. 그날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모습은 과거에 위풍당당했던 CEO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주변 상인들도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으로 가득했던 표정은 점차 생기를 되찾았고 말수도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텍사스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했을 때의 순간들,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경험들,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지혜와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슈퍼마켓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자 민준 씨는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물류 총괄 이사라는 직함과 함께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가족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와 민준 씨는 이제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민준 씨의 열정이 만나 슈퍼마켓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시작해 이제는 온라인 영역까지 확장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민준 씨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저는 다시 열정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더구나. 식사 중에 아버지가 불쑥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비난이나 실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큰 의미였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부산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아버지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 아버지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모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당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목표가 있는 사람의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출시 회의가 있어서 좀 일찍 가봐야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두 남자의 뒷모습을 보니 마치 오랜 동료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은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치유였고 자존감의 회복이었으며 가족과의 재결합이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에서 시작된 변화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웃음을 찾았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버지가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아버지는 슈퍼마켓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핵심적인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회사에 도착해 직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 꼼꼼하게 재고를 확인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미국에서 온 장인어른으로 보지 않고 실장님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늘 아버지의 의견을 구했고 그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슈퍼마켓의 규모는 나날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급증했고 사업이 확장되어 별도의 물류센터를 설립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덕분에 우리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아버지는 이제 완벽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첫 직영 물류센터 계약을 마쳤어요. 그 소식에 저는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도 평소와 다른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던 아버지가 불쑥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이 녀석 진심이 있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민준 씨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애써 참으며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도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아빠, 정말 기뻐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우리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등을 돌렸던 가족이 이제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치유했고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물류 시스템 관리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의견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제안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농민들과 직접 계약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농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슈퍼마켓의 이미지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슈퍼마켓을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따뜻한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운영할 때와는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규모보다 가치를,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영 철학이 아버지 안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아마 아버지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지역 상공인 모임에서 아버지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영 비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 씨의 응원에 힘입어 수락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과거의 열정 넘치던 CEO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연단에 선 아버지는 더 이상 실패에 잠식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그는 자신의 실패와 재기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 그리고 작은 슈퍼마켓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중들은 아버지의 진솔한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업가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고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 자신도 더욱 치유받았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슈퍼마켓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도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모두 앞에서 아버지를 물류총괄 사장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정받는 기쁨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불쑥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라, 너는 행복하냐?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텍사스에서의 화려했던 삶과 지금의 소박한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 씨와 함께하는 이 작은 삶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거면 됐다. 나도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정, 그것은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부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아버지는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민준 씨와 낚시를 가고 가끔은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점점 적응해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스러웠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슈퍼마켓 사업은 계속 성장하여 이제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매출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장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아버지 사이에는 더 이상 벽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감기 몸살로 며칠 알아 누우셨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드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은 후 우리는 다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축하하고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휴식을 갖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아버지는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 해변을 거닐다가 아버지가 불쑥 말했습니다. 사라, 내 결혼식에 가지 못했던 것 정말 미안하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한마디는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일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고 해산물을 먹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아버지는 더욱 활기찬 일상을 보냈습니다. 슈퍼마켓 일 외에도 적극적으로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완전히 녹아든 아버지의 모습은 든든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셋은 옥상에 함께 올라가 별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쑥 말했습니다. 이 작은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지. 잠시 말을 멈춘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알겠다.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말에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기댔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줘서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가 지나온 모든 어려움과 노력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 동안 밤하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민준 씨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거창한 성공은 아닐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맞잡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민준 씨는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으며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변화와 안정된 한국 생활에 안심하셨는지 어머니께서 몇 달 후 한국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여행 일정이었지만 어머니 역시 금세 우리의 일상과 문화에 녹아들었고 결국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